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이 방송 진행하고 나서, 어제랑 그제 이틀, 예, 제가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예, 하질 못했습니다. 매매일수 기준으로 보면 3일 만에 뵙는데, 자, 안 봐도 비디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층 더 초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잠도 못 주무시고, 잠도 안 오고, 도대체 이 싸움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때보다 더 치명적이고 안 좋고, 장이 이래 이런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 최악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때, 예, 생각나시는, 가장 가까운 거면 작년 8월이야. 갑자기 하루에 지수가 10% 빠졌지만, 그건 또 며칠 만에 또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넘어갔어 이런 건데, 아마 가까이도 아니지만 2020년도 그 2월달, 3월달 그때가 가장 요새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팬데믹 때 한창 퍼진다고 하면서 우리 사망자 한두 명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이, 내려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들 뭐라 그랬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예, 엄청나게 빠졌는데, V자형 반등은 절대 안 나온다고 대부분들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단결을 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걸로 해법이 풀리면서 정말 V자형 반등 나오고 우리 시장도 1400까지 내려갔다가 오히려 3000을 넘는 한 9달, 10달 정도의 여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3000도 넘었고 아마 2021년도 초에 3000 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뒤로 6월 달에 3300 치고 나서 그 뒤로는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얼떨결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내려갔다가 또 정말 그림과 같이 환상과 같이 그렇게 올라갔던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작금의 현재 11시 34분의 상황을 보면은, 야, 앞으로도 이거 얼마나 더 빠질까 이런 생각들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반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1시간 안에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머리만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냥 1시간 내내, 예, 큰 머리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말로 다 풀어. 저는 혼자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면서,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그냥 제 큰 머리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조용히 넘어갔는데, 제가 그걸 의식해서 지금 바로 화면을 조절을 해가지고, 예, 제 머리 사이즈를 엄청 줄여놨습니다. 그래도 크네요. 예. 자, 여러분, 네, 얼마나 힘드신 4월 이렇게 됩니까? 3월 31일 날 공매도 시작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 장의 상호관세,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가 물론 개별 종목들한테는 즐거움도 주지만, 오늘 어저께 밤에 권한대행이 트럼프 취임 후 78일 만에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관련해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좀 기민하게 대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예, 감도가 떨어지고 스피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요렇게 한번 봐주실까요? 예. 자, 여러분들 그냥 저한테든 다른 분들한테든 막연하게나마 물어보실 질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예. 자, 내일 더 깜짝 놀랄 공포가 있을까? 내일 더 빠질까요? 그런 말의 반어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내일 더 빠질 거냐? 더 놀랄 공포가 있느냐, 내일. 이제 제발 시장에서 떠나라고 부추기는 거냐? 자, 지금 장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그저께 137포인트 빠졌던, 예, 그 점에서 더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예. 마치 그 정도 하고 어저께 40, 50 올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어제 4,50 오른 상황에서 미중 간의 관세 경쟁이 공방이 격화가 되고 또 오늘 뭐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가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상호 관세 90일 유예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저께 밤에 잠깐 미국이 난리 났었는데 그게 또 가짜 뉴스로 판명되면서 오히려 더 성질을 돋우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간밤에도 뭐 보셨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은 사실 어떤 기대값도 없는 그런 장은 아니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장 지금 다우나 나스닥 S&P 일봉을 보시면 처음엔 대단했거든요. 어저께 뭐 유럽 증시도 제법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 기준으로 미국장이 나름대로 막 위아래 변동성이 컸지만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거의 나스닥이 보합 정도 맞추면서 이제 끝나다 보니까 우리 장도 어제 아침에는 이제 힘을 잠깐 냈던 건데 뭐 외국인들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서 결국 용두사미식으로 끝났고요. 간밤에는 어쨌든 또 일부 상호 관세가 진짜 유예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도 살짝 있었고 또 그런 멘트들 비슷한 것들이 나왔었어요. 장 초반. 그러니까 그냥 불기둥으로 올랐었죠. 그러다가 끝내 시행이 되고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전혀 해결 기미가 없고 트럼프가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전화 통화가 안 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저녁에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관세를 10 플러스 34가 아니라 이제 84로다가 서명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한번 또 꿀렁거리고 있고 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 재생되고 있는 게 시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내일 더 깜짝 놀랄 공포가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못 살게 이래도 안 떠날 거냐, 이래도 주식 안 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요, 협박, 이런 것들 지금 은근히 프레셔로 느껴지고 계시지 않나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실 수도 있고, 아마, 받는 입장들이 다 다르실 거는 같은데, 자,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 이슈는 제가 새벽녘에 골라봤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 권한대행하고의 통화지만, 어쨌든 통화를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법을 가져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힌트가 나온 거죠. 상호관세가 25%로 발효가 됐는데, 이거 낮추려면, 트럼프 측근도 힌트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한테 한대행이 조선과 LNG, 또 무역수지의 이제 불균형을 좀 맞추는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한미 관계를 좀 돈독하게 윈윈으로 가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고, 트럼프 입장에서야 어찌됐든 무역수지 깎아주고, 정상화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선이나 LNG 쪽에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방위비까지도 더 뜯어내 이런 식으로까지 원스톱으로 쇼핑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관세 조금 깎아줄게 이런 거 지금 얘기 나온 관세 하락에 제가 엊그제도 그랬죠. LNG 참여, 조선 참여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25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이래서 2, 3% 깎아주고 또 1, 2%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국이 기여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25에서 계속 마이너스를 감해가지고 결국은 몇 주나 한두 달, 길어지면 3개월 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관세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뜻하지 않은 통화를 통해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 어찌됐든 조선과 LNG 쪽에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돈독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선주, 그래도 LNG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늘 비교적 안 좋은 시장에서도 선전하는 그런 섹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방송에 LNG 말씀드리면서
관련되는 종목들에 대한 뭐 기대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고요. CDMO도 그래요. 어제 일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미중 간의 관계가 격화되고 안 좋을수록 어제 밤에도 약간 다뤘던 주제지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뭐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게 뭐 CCTV도 나올 수 있고 드론도 나올 수 있고 작년도에 하다가 중단된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고 뭐 선박에 대한 수수료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이 뭔가 좀 굽신굽신 한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냥 우리의 이거에 대해서 너무 반항을 안 해주길 바랬는데 중국은 의외로 당당한 거예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때 하도 벌어놔가지고 요거 몇 달이고 뭐 1, 2년 그냥 싸우는 거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데 물론 뻥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워낙 또 금이라든가 뭐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이거 건드려가지고 미국을 더 오히려 뭐 궁지로 몰아넣겠다 이런 뭐 생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잘 모르면서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느냐? 뭐 잽이 안 된다? 아니면 중국이 갖고 있는 한방이 또 미국을 굉장히 당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사실 뭐 원래 투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그냥 뭐 경제 구조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는 상대가 아직은 아닌데 중국이 최근에 치고 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미국을 당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체급이 좀 안 맞는다? 뭐 아직은 멀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미국을 자극시킬 만한 내용들이 최근에 중국발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도 보니까 뭐, 넥스틸, 동양철관 상 들어갔네요. 지난번에 그 거래 정지돼서 안 풀리고 막 이러더니 그날 상 들어갔었는데, 동양철관, 뭐, 대동스틸 지금 거의 상이고, 휴스틸, 하이스틸, 뭐, 15에서 20% 올라가는 철관주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주목 섹터라고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있겠어요. 일자리, 인물주 이런 거야 뭐 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관세 관련해서 이 트럼프와 통화를 통해서 그래도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을 섹터들이 생긴 건데 LNG 쪽하고 조선 부분이 그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택은 오늘 제가 스위플러스 시간에 전략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스틸자 붙거나 철강자 붙는 회사도 오늘 뭐 상대적인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CDMO 쪽으로도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쪽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개별 재료 어저께 대체거래소에서 세게 올랐던 뭐 퓨처캠도 좀 관심이 있었고 카지노가 의외로 지금 개엄 이후에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오늘 전혀 움직임은 없는데 테슬라의 건식 공정이 일반 배터리 업체들보다 3년 빨리 지금 올해 말이면 뭐 장착이 될 거라 그래서 얘기가 있을 때 좀 올랐던 개별주인데 이거 반응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뭐 오후에 갑자기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정도로 오늘 타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은 지금 섣부른 내용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나 이 정도면 시장이 좀 돌 거라고 말씀을 계속 오전에 드렸는데 아직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별로 안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글쎄요 이걸 38년 정도의 짬이라고 그냥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닌데 아까 제가 던진 질문에서 우리가 더 놀랄 일이 뭐가 있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학습이고 내성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시행된 뭐 상호관세 25%, 뭐 중국은 진짜 104%,
이런 어떤 수치를 받아보고 이게 뭐 사실 그냥 우리가 잘 이런 통상이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계속된다고? 이게 계속된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통화를 하고 우리가 일단 기대값을 갖는 건 뭐 앞으로 협의를 몇 주든 해봐야 되겠지만 상호관세 우리에게 매겨진 25%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 어떻게든 줄겠죠. 예, 준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제공해주고 뭐 기여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상황들이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예, 대의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때려 맞은 관세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일단 지상 목표다 보니까 적어도 일본보다 예, 그렇게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늦었지만 예, 통화를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좀 받고 뭐 그게 정확한 사실 그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통화 끝나고서 뭐 트럼프가 측근들한테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협상을 뭐 우선해 갖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먼저 맞은 매가 먼저 매 맞은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미국이 한창 도끼가 올라가지고 뭔가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 먼저 와서 일단 나랑談判을 이럴 때 처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뭐 그 뒤에 다음번 이렇게 줄을 서서 뭐 60번째, 70번째 되는 애들은 사실 그만큼 중요도도 떨어지겠지만 좀 지나면 오히려 너그러질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 일본한테 되게 좀 가혹하게 요건 요래서 깎기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걸 뭐 우리 입장에서는 와 우리랑 먼저 해가지고 빨리 깎아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는 건데 뭐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조금 이제 우려도 되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자 많은 어려움들이 현재 시장에 도처에 좀 깔려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참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드신 과정이라 제발 부탁이건데 다른 분들한테 저한테만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고 그러니까 아주 공익적이라고 여기가 볼 수는 없겠으나 뭐 너무 이렇게 남들 보시기에 눈을 찌푸릴 정도 아닌 수준에서는 막 배설을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화가 좀 누그러지거나 아니면 뭐 시원하다 느낌은 안 드시겠지만 이런 한마디라도 내가 어디라도 뭐 글을 올려서 이게 만약 위로가 되신다고 하면 제가 욕바지 할 충분한 자신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왜 저렇게 뭐 못 맞추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으면 진작에 알람을 줘서 제발 좀 참여 못하게 할 것이지 맨날 괜찮다 제한적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로 점철된 과거의 방송이 너무 부끄럽지 않냐며 힐난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유럽도 사실은 중국하고 사실은 뭐 짬짬이 해가지고 난리 칠 것 같아갖고 사실 그런 부분도 적지 않죠. 뭐 중국도 사실 저렇게 혼자 막 나 혼자 뭐 대들면 그런데 유럽이라고 하는 저 프랑스 중심의 또 약간 그 유럽한 중국 나라가 지금 프랑스라며요. 사실 지금 유럽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조용한데 프랑스만 지금 뭐 미국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또 부추기고 있고 그래갖고 유독 보면 프랑스가 중국하고 되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프랑스가 또 유럽 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미국이 너무한다 싶으면 약간 반항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분위기긴 한데 뭐 여타 개별 국가별로 보면 뭐 반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든 좀 인내하면서 뭐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할 거라고 보는데요. 또 몇몇 개 선도하는 나라들이 이제 공명심을 가지고 유럽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영원히 미국한테 뭐 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부추기는 그런 힘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유럽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뭐 할 것 같은데 참 이게 뭐 저로서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뭐 관세가 어느 정도가 맞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다루거나 우리가 뭐 예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레벨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실 너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뭐 하찮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워낙 노는 플레이들이 정말 괴기스럽고 황당하고 제가 뭐 중국 편 드는 건 절대 아닌데 어떻게 104% 관세라는 게 입에서 튀어나올까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이거 뭐 좀 너 죽고 나 죽고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는 뭐 미국 시민들한테 이렇게 매기면 하루에 3조씩 들어온다 우리한테 현금이 이렇게 또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뭐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게 수출업자들이 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미국 시민들이 더 내는 건데 그 현금이 미국한테 들어온다고 사실 또 약간 호도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시민들은 또 뭐 대부분 또 지지자들은 그렇지 돈 많이 들어오는 거지 라고 또 하면서 뭐 박수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이게 지금 뭐 분위기가 어쨌든 막 극악스럽게 흘러가니까 누가 옆에서 중재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그 오늘의 사진이라고 준비한 게 원래 있어요. 오늘 사진이 이거였거든요. 나바로랑 지금 머스크가 뭐 간밤에도 싸웠다느니 뭐니 이런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렇게 좀 들더라고요. 야 머스크가 그래도 아주 최악으로 미친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 살짝 했습니다. 그 관세 정책 지금 끌고 있는 나바로라든가 측근들한테 뭐 똥멍청이라고 막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도 나바로 진영에서는 저 머스크 보러 차 조립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다고 막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크 이러다가 이거 트럼프 눈밖에 나가서 진짜 내쳐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천재라는 사람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약 트럼프랑 약간 좀 척을 두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선량한 뜻을 가지고 트럼프에 지원을 하고 해서 막 회사 주가 내려가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그 선을 넘은 거죠. 트럼프의 지금 측근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나 트럼프의 지금 우격다짐이 자기의 상상력 이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도 뭔가 좀 태클을 걸고 싶은데 기존의 세력들한테 잘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가 오늘 한마디 더 했더라고요. 자기 전에. 아마 지금쯤은 아마 잠에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는 트럼프발 얘기가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TSMC한테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100%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요즘 100%가 아주 유행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지경까지 지금 몰려서 상황들이 참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뭐 오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아직은 뭐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뭐 누군가 하나 부러져거나 아니면 굽혀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화 와서 뭔가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중국이 제가 봐선 좀 당당하고 미국은 트럼프는 어쨌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중국이 전화만 오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니까 그냥 내가 허공에다 그냥 대놓고 중국을 좀 봐줄게 빨리 전화다오 뭐 이렇게까지 또 굽신할 수는 없으니 지금은 그 공백기 상황에서 시장은 여전히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시장?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밤에 이게 이제 패닉셀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각파도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은 공매도도 공매도고 그래서 공매도 관심 없죠. 사실 시장이 뭐 빠지는 게 공매도 때문인지 아니면 관세로 인한 충격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뭐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3대 이슈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이게 단기에 왜 계속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느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뉴스로 저는 결국 푸는 사람이니까 공매도 재개될 때 뭐라 그랬어요? 통계치를 봤을 때 3개월이 지나면 플러스가 납니다라고 과거 3-4번 있었던 공매도 그 해제와 동시에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3개월 지나면 플러스야? 그러면 3월 말에 풀렸으니 이론적으로는 6월 말쯤 되면 좀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1-2개월 내 하락하는 건 뭐냐?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1개월 수익률은 안 좋아요, 다.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4월 말까지는 공매도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시장에는 부정적이라는 과거 통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관세 25% 어찌됐든 시작이 됐어요. 자, 뉴스 제목 그대로예요.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이다. 물론 뭐 저 뉴스를 쓴 기자 자체도 저게 진짜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돼서 완전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됐다라고 믿어서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간신히 통화를 하긴 했는데 우리 지금 관세 폭탄에 대해서 사실 다른 나라들이 급을 높여가지고 최소한 부총리, 총리들, 뭐 대통령들이 미국 가가지고 뭐 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급이 낮아요. 지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급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제일 대표하는 첫 번째야 이러고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급이 낮다라는 게 사실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이제 늦었다라는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뭐 어젠가 갔다란 그 본부장이 얼마나 개인기를 부리느냐의 문제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조기 대선 이거 결국은 조기 대선의 확정이라는 건 관련주들한테는 뭐 기회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변동성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뭐 시장의 활력소다 이래서 좋긴 한데 사실 경제 자체와는 무관한 이슈잖아요. 그냥 얘네들이 관련주라고 그래서 뭐 인맥주다, 항맥주다, 뭐 어디 동문이다, 아니면 뭐 포럼을 같이 했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뭐 기업적인 사실 밸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올라가니까 좋아요지만 나중 되면 다 내려올 애들 아니에요. 설사 뭐 누군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결국 내려. 그러니까 미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어차피 뭐 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너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난리치고 뭐 10배가 갔어요. 5배가 올라갔어요. 이래봤자 결국 6월달 저 대선이 지날 즈음이나 그 앞두고서는 거의 원위치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정태주로 해서 올라가는 애들 중에 6월달 지나서도 지금 올라간 고점을 유지할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봐요. 설사 정책주라고 하더라도.
다 내려오죠. 지금 시작이 됐던 포인트만큼 거의 다 내려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올라갔던 뭐 윤 대통령 관련주가 그때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원위치 됐죠. 그냥 지금이 딱 좋은 거예요.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엇비슷한 경쟁률들 치고받고 있고 하나둘씩 출마 선언하고 뭐 요럴 때 좋긴 한데 이게 사실 뭐 주식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굉장히 비경제적이라 얘네들 뭐 짜잘하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력도 없는 게 다행이자 문제이자 이런 공통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는 상승이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역시 2달 동안 무주공산이다. 지금 우리는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을 그냥 주식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오를 거 인맥주, 항맥주, 정책주에서 찾아서 그냥 매매하면 땡?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너무 좋은 2달의 기간이 부여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쪽이 난리가 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정상 레벨의 실적이 좋아요, 뭐 업황이 좋아요, 이런 거 다 휩쓸려가서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쪽이 훨씬 잘 나가고 움직임이 빠른데 굳이 그 더딘 데 가가지고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실 돈을 끌고 땡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점으로 보면 이쪽이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누군가 얘기하지만 사실 시장은 엄연히 뭐 여기에 한 100여 개 정도 관련되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이 3, 4일째 흘러가는 게 팩트인데 뭐 그리고 당분간도 그럴 거고요. 예, 뭐 여당, 야당 뭐 누가 더 순위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 바로 상한가 가고 이런 것들이 4월 말 최소한 뭐 양당 후보 정해지는 게 아마 5월 10일인가 뭐 그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달 동안은 막 그 여당, 야당, 정책주, 인물주 이런 걸로 그냥 뭐 사실 마땅하든 마땅치 않든 올라가는 종목들이 우후죽순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뭐 흔히 말해 정상적인 종목들의 상승은 거의 이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장이니까 이거 즐겨 뭐 이러시면 할 말은 없는데 진짜 걱정된다.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자, 지금 제가 아침에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한택이라고 있어요. 지금 뭐 올라갔다가 또 지금 3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또 조금 반등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스틸 종목들이 이제 상황을 치거나 이러면 얘는 이제 용기인데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38,000원대 갔다가 좀 많이 눌리긴 했는데 재차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와 함께 자, 지금 패닉셀링이라고 충격받아갖고 뭐 공포에 의해서 팔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파는 거냐? 패닉셀링을. 이게 패닉셀링은 공포에 못 이겨서 막 던지는 건데 누가 던져요? 개인이 던져요? 외국인만 던져요. 기관도 이제는 뭐 됐다 싶어갖고 조금 받치는 거고 3월 말부터 오늘까지의 수급만 보면 외국인 혼자 던지고 있어요. 개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뭐 채팅방이나 이런데 뭐 제한적이지만 올라오는 글들 보면 뭐 두렵다 이런 얘기로 엄청나게 범벅은 돼 있는데 막상 던지지는 않아요. 뭐 던지는 분도 있겠죠. 무서워서 개별적은. 근데 개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자 계속 밀리면 어쨌든 이거는 기회였어. 맞죠? 시장이라는 게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 우상향이라고 하는 기본에서는 그래도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20, 30% 뭐 조정이 나왔다 그럴 때
사놓고 기다리면 어떻게든 올라간다라고 하는 진리가 나중에 맞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건 이게 훨씬 더 내려가서 바닥을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인내심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심을 훨씬 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라가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많이 싸졌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똑똑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일주일 전에 사신 분들이 과연 지금 똑똑한가요? 전혀 안 똑똑하죠. 예. 3월 말에 공매도 시작됐을 때 사신 분들이 똑똑해요? 아닙니다. 전혀 안 똑똑해요. 어제 사신 분들이 오늘 지금 시장 보면 똑똑한가요? 안 똑똑해요. 예. 다만 제가 바람은 어제든 그제든 일주일 전에 사신 분들이군 결국은 오른다라는 그 절대 명제 하나를 가지고 시장이 여기서 100포인트를 더 빠지거나 설사 상상도 싫으시겠지만 2000포인트 밑으로 가는 장이 나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럴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이 바닥을 쳤어요.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지만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누가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사는 바닥이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통 내려보면 희박한 얘기죠. 오늘이 바닥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인들도 이제 스마트한 개인들이 많으니까 웬만큼 머리 굴려서 만든 결론으로 지금 대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아니면 1, 2년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주가나 형태가 많이 내려있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죠. 오늘 사가지고 물렸어. 어제 샀는데 물렸어. 나 최소한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번이나 내렸어요. 1.8% 하다가 지금 0.7%로 내렸다고요. 지금 그런 만약 미래 상상력이 나오게 되면 진짜 시장이 어떻게 가요?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와 기업들이 주가만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엔 상당히 빈곤한 논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사실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 길어짐조차도 나는 여유야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실 요량을 지금 충분히 단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 그러면 땡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개인이 버틸 수 있는 건 시간이잖아요. 예, 내가 돈은 한국은행 끼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발권력도 없고 더 살 돈은 없지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더 길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내 스스로의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지금 시점에서는 안 팔고 견디시는데 여러분들만의 논리로 이거는 장기로 봐서는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견디셔야 돼요. 짜증내시지 말고 왜 오늘도 빠져 내일도 빠져 이러시면 여러분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하나도 좋을 것도 없고 잔고는 잔고대로 주는데 썩만 내고 절대 또 팔지도 않으면서 패닉은 느끼는데 안 팔어. 근데 또 화는 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에 불일치는 최소한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당연히 아침에 뭐 했습니까? 추경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추경 10조. 오늘 올라가는 거 지금 12시 되니까 올라가는 거 딱 정해져 있네. 모듈러주택. 그죠? 모듈러주택 올라가죠. 지금 금강공업하고 SY 같은 거 올라가고 있고. 또 뭐해? 소방예산 확 늘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은 말도 많았는데, 평소에 사실 불 안 나면 소방예산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 좀 줄여놨더니 막 불이 크게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으니 여든 야든
소방 추경으로 예산 늘리는 거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소방 예산 올라간다? 그러면 뭐 아직 관련주가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뭐 소방 로봇이든 소방 드론이든 뭐 소방 헬기가 글쎄 우리나라에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방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가 조금 더 개선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CCTV 같은 산불 감시 시스템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이디어가 모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이재민들 위해서 모듈러 주택 빨리 공급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게 우선이라서 오늘 SY라든가 금강공업 같은 게 지금 오전에 주춤되다가 아침부터 사실 추경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트럼프 관세만 보고 하고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실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사이드로 나오는 이슈에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무언가 대응해서 내 계좌 안 꺼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 이러고서 그냥 자포자기 아니면 모니터 끄고서 뭐 한참 있다 보죠 뭐. 아니 그것도 방법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빠지는 거 보고 있다가 욱해가지고 파실 때보다 더 나쁜 결정은 없다 보이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 시점에서 안 파실 생각이시면 그냥 모니터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한 여름 지나서 열어보자. 예. 왜냐하면 공매도 3개월 뒤에는 플러스 난다며요. 예. 7월 달에 열어볼래? 차라리 나 안 팔 거니까. 당장 쓸 돈도 아니고. 예. 팔기에는 뭐 내 지금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절대 팔고 싶진 않아. 내 주식 괜찮아. 이렇게 확신이 드시면 지금장 너무 놀라시거나 내가 왜 주식을 했느냐며 자책하실 필요 절대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가 저렇게 생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뭐 부추긴 것도 아니고 뭐 어디다 백악관에다 메일 보내가고 탄원한 것도 아니시고 뭐 기여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생각보다 저렇게 생난리 치는 폭이 큰 거를 우리가 조금 간과했다 이 정도지. 예.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라고 너무 자책하시지 말고요. 제발. 예. 절대 나쁜 생각도 하시지 말고. 이럴 때마다 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지나가요. 제가 지난주에 태풍론 얘기 말씀드렸죠.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4월 초 휘둘렸는데 하루 이틀 안 빠지는 장이 있었어. 그랬더니 제가 태풍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태풍이 소멸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장자리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건데 연속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가장자리가 마지막 우리한테 휩쓸림을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꼬이는데 제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아까 뭐 전 시간 한 5분 정도 지금 겹쳐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글들 보고 하면서 제가 살짝 사실 제 시간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조금 격해져가지고 막 울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얘기하다 울 수도 있는데 눈물을 막 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뭐 읍소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아까 11시 반 전에 잠깐 대기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어려운 때 사실 오늘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게 제가 이 7부 순서 맡아서 한 중에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오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400명. 딴 때는 이맘때쯤 되면 1,000명이 될까 안 될까 요 수준이었는데 사실 뭐 너무들 또 걱정되시니까 식사도 거르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아직은 남아 계신 걸로 보는데 자 어쨌든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 개똥 철학과 생각이지만 어쨌든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열리게 돼서 너무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들께서 또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듣는 내용 중에 딱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 투자에 진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그냥 미련 맞은 결정에 도움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지금 정도 상황이 되면 누구도 멘탈 잡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예. 뭐 사실 변명밖에 안 나오죠. 아유, 트럼프가 저렇게 할 줄 알았나요? 뭐 중국이 그냥 대충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냥 맞불르다가 불을 지르면서 그냥 예. 백사도 오케이 뭐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수준 이상으로 전개가 되는 시장 상황이나 글로벌 뭐 환경에 우리 스스로가 사실 되게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저희 가서 뭔 역할을 하겠어요. 사실 그냥 내가 뭔가 아닌 것이 너무 아쉽거나 안타깝거나 이제 슬프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소중한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불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참 여의치 않아요. 시장은 늘 여러분들 돈을 앗아가려고 굉장히 노리고 있는 시장이지 어서 오세요. 이것만 사면 무조건 올라요라고 아무리 부추겨도 사실 생각만큼 잘 안 되죠. 그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 되면 수익을 뭐 은행이자 몇 배라도 며칠 만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이쪽이긴 한데 그만큼의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내 뜻대로만 잘 되면 이 시장이 폭발하는 거 뭐 지금 5, 6천, 7, 8천 왜 지수가 안 가 있겠어요. 가야 맞는 건데 결코 그렇게 못 가는 건 누군가 억지로 막고 있고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뭐 만드는 것도 있고 다들 뭐 좋게 보는데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고 여기서 항상 이제 또 뭐 배신자도 나오고 일찍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고 끝까지 붙어가지고 결국은 뭐 위너가 되는 분들도 확률상으로는 작지만 또 나오는 거고 이런 부류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들으시는 뭐 1400분이 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 장기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너무 막 핏대 올리면서 혈압 높여가면서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너무 감정 섞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갈 때 되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아도 또 잘 가는 시장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하시거나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시장은 지금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찌됐든 중요하잖아요. LNG랑 조선하고 제가 이거 사실 며칠 전에도 이거 드렸던 그대로의 표인데 결국은 이쪽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거고 아무리 그지 같다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최악의 테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움직이는 건 공약주나 인물주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한 5월 말까지는 그럴 테죠. 최종까지 살아남아서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한 달 반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뭔가를 추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비경제적인 섹터에서 주력주들이 많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6월달 넘어가면 다 녹아버릴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그 아이스크림과 그 팝콘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나중 되면 다 녹아버려서 없어지는데 지금 단단하게 있을 때 드셔야 된다. 한 입. 그래야 아이스크림 하드가 맛있지. 나중에 달고 달아가지고 녹고 나서 그 국물 마시면 그게 맛있어요? 시원한 맛도 없지. 그러니까 공약주 나왔을 때는 사실은 눈 질끈 감고 그냥 내가 한 입 빨리 가서 누구보다 빨리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 공약주나 대선 테마주들은 남들한테 양보하거나 어떻게 되는지 팔짱 끼고 본 다음에 진짜로 올라가면 그때 사봐야지. 이러면 아이스크림 반은 녹는다고요. 훨씬 먹을 게 없거나 맛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공약주들 앞으로도 많이 발굴될 겁니다. 분명히.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는 18용이라 그래서 18명의 뭐 출마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계속 이제 순위가 밀리는 사람들마다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 서너 명으로 이달 하순이면 압축이 되겠죠. 뭐 그런 애들은 또 막 치고받고 싸울 거고, 최종 주자 뭐 되면은 그 사람 주 중심으로 또 가다가 이제 5월 말 정도 되면 뭐 자웅이 결어지면 빨리 떨어지는 거고, 끝날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6월 2일까지 가는 거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올 거고. 지금 어쨌든 중국이 미국하고 맞불인데, 어쨌든 중국은 적어도 우리나라를 뭐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업신여긴다든지 아니면 못살게 굴어야겠다 이러진 않고 있더라고요. 예, 결국 또 5월 달에 뭐 한한령 해제 이슈는 2월부터 제기가 된 거니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어렵지만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화장품, 콘텐츠, 뭐 웹툰이나 게임주 이런 거 일부가 중국과의 소비, 뭐 중국은 어쨌든 뭐 무역이 어려우면 내수를 다지기 위해서 내수부양책을 계속 발표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런 메커니즘을 감안하시면 중국 내수 관련주 쪽으로 일부 뭐 태워놓고 기다리는 것도 어쨌든 지금 봐서는 약간 방어적인 의미로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 6분밖에 남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리포트로 하나 가져나왔던 게 요거 조금 괜찮더라고요. 오늘 뭐 아까 초반엔 좀 괜찮았는데, 이 글로벌 AI 시대 의료 AI 쪽으로 신테카, 제가 이거 연초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던 종목인데 잠깐 이제 좋았다 말았습니다만, 자체 데이터 센터도 있고 또 매출 30억 올해 맞추는 게 굉장한 이제 도전 과제였는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이 리포트에 따르면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관리나 퇴출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테카 바이오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눈을 떴고 협상을 해서, 물론 미국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가져가겠지만 우리도 마냥 손해보는 거 아닌 것처럼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조선이라든가 LNG는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또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분야가 돼야 되겠죠. 조선은 일단은 얻어낼 게 많아요.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뭐 현대가 미국의 함정 만드는 1위 업체랑 뭐 같이 뭐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조선 쪽은 일단 비전이 있고요. LNG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건데 저걸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는 척은 해야 돼요. 예, 지금 상호관세 깎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래스카에 일단은 뭐 가서 텐트라도 칠게 이런 정도는 해야지, 관세를 깎든지 뭐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 뭐 우리 스스로 사실 모르는 바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할 수행에 뭐 적극적이다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 상호관세에 대한 이제 협상 의지가 좀 강화될 것이고, 또 이런 이제 행동적인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메어레인 같은 거죠. CCUS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넥스틸, 뭐 지금 동양철관 저런 거 올라가는 게 사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사실 이 기업들이 알래스카 통해 가지고 회사가 좋아지고 이럴 기업은 솔직히 없어요. 제가 봐선.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쪽이 좋은 거예요. 가서 뭐 땅 파고 파이프라도 받고 이렇게 한다더라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지, 동양철관이 진짜 알래스카 저기 가스관 가가지고 돈 벌어갖고 올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냥 신용을 하게 되면 뭐 스틸자, 철강자 붙는 애들이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그거 한 입 베어먹고 나오자라는 얘기지, 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광호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철강업체들이 그냥 국제적인 위세가 대단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갈 그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아까 한 34,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약간 좀 밀렸다 싶을 때 들어갔는데 지금 뭐 약수익밖에 안 났지만 기다릴만 하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LNG 쪽은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보는 시각이 아직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굳이 저걸 왜 해라고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카지노 얘기도 있었고, 롯데관광개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DMO도 이제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견제하니까 저 지금 미국이 투자 안 하면 중국이 바이오테크로 미국을 뛰어넘을 거란 또 경계령이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나왔대요, 최근에. 그래서 CDMO 쪽이나 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이넥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치 테마는 물론 공식적으로 정치 테마 뭐 이렇게까지 갈 거니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떠벌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냉정하게 보건대 경제적인 이슈가 침울할수록 이런 쪽으로밖에 돈의 흐름이 안 몰릴 테니까 어쨌든 유력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 여든 야든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이거는 옵션이 기본 가치는 없는데 시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그 가치가 있으니까 해보자는 거지 나중 가면 다 사그라지게 될 이슈죠. 근데 지금은 핫하다. 지금은 한창 그 펌프질을 해가지고 풍선에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펌프질을 해서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 입 베어먹고 나오시는 정도. 근데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비중은 절대 최저로 해야 된다. 그냥 한 입 먹고 나와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했어라는 경험담 정도만 갖고 계셔야지 여기에서 내가 지져가지고서 일자리 관련주 사가지고 뭐 더블 났어요. 내 돈이 2배가 돼서 이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더블 내서 뭐 한 80% 박아가지고 그렇게 나올 확률은 많지 않으시니까요. 그 변동을 여러분들이 못 견디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부담 없는 수준 제가 한 3% 5% 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 드리니까요. 이거는 진짜 뭐 짜릿하지만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들어가서 드실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근데 옆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물려도 내가 그냥 허허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비중 그렇게만 하시는 게 왜냐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섭섭하거든요. 이쪽이.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분 거의 다 돼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한택 36,000원대까지 갔네요. 자, 그러면은, 팔아야지. 팔라고 아까 했던 건데. 자, 일단 매도 일단 하면서 몇백 주 안 되지만, 36,100원에 팔았네요. 1,500원. 제가 아까 34,6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1,500원 치기니까 뭐 엄청난 비율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침에 말씀드린 전략주 잘 공략해서 그래도 한 4%대 수익은 나온 것 같은데요. 요 정도라도 하고서 나왔으니까 자 일단은 한택에 대해서 오늘 전략주로 아침 말씀드린 거 뭐 약간 좀 낮게 들어가서 그래도 약간 수익을 보고 나온 뭐 현재 수준에 좀 만족하고 일단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보니까 뭐 많이 이득 본 건 아니고요. 4.3%네. 나쁘지 않네요. 오늘 난리 난 거 치고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임박했거나 이제 오버가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린 또 내일 또 만나겠죠? 23시간 있다 만날 때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 계좌가 좋은 모습으로 좀 모양을 갖추면서 내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시간 11시 반에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은 다른 우리 전문가님이 하고 계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11시 반 1시간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혹시 처음 거론하신 분들은 그때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자주 왕래해서
지금 1200명 아직도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 기준으로 할 때 역대급으로 마지막까지 많이 남아 계신 건데, 어제 제가 요바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어제 그 공개 방송하면서 이스트 소프트 오후에 잡아드렸거든요. 야, 이거 오늘 그래도 올라가서 아침에 잘 팔았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제 방송 들으시다가 같이 참여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스트 소프트가 최근에 AI 강국위원회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웍스가 대단히 올랐는데, 약간 후속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일 시간에 다시 만나 뵙고요. 자, 오늘은 이만 안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